차용우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는 이 도시에 맨손으로 왔습니다. 허름한 새방에서 시작해 구두를 닦으며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었죠.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차용우는 자신의 인생이 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차용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들 차민석이 자신의 약혼녀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차용우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방송으로 본 도하은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인기방송국의 메인 아나운서로 지적인 이미지와 우아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내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냐? 네, 회장님. 차민석 사장님은 도하은 아나운서를 만나신 이후로 정말 밝아지셨습니다. 차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그는 사람의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알아봐야 했죠.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차용우는 아들과 그의 약혼녀를 발견했습니다. 도하은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하은이에요. 차민석이 자랑스럽게 약혼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하은이라고 합니다. 도하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차용우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많이 이야기했소. 반갑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하은은 완벽한 매너와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전문가처럼 설명했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러냈죠. 어떤 주제가 나와도 거침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차용우는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은가? 진짜 모습은 어떨까? 식사가 끝나고 차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차용우는 도하은에게 물었습니다. 도하은 씨, 혹시 우리 차민석이 어떤 점이 좋아서 함께하기로 결심했소? 도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해주죠. 그리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방송일로 힘들 때마다 항상 제 곁에 있어주니까요. 차용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진짜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며칠 후 차용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하은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의 평판, 학창시절 기록, 그리고 SNS 활동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며칠째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네. 도하은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 직접 알아보시겠다는 뜻이십니까? 차용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차용우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도하은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로 잠시 떠난다고 말하고 비서실장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알렸죠. 오래전 내가 시작했던 그 일을 다시 해볼까 합니다. 구두 닦기 말이요. 비서실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사람의 본 모습은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네. 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 다음 날
차용우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염색했던 머리를 원래의 하얀색으로 돌려놓고 특수 분장사를 불러 얼굴에 주름을 더했으며 허리를 굽히고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70대 후반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모습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차용우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도하은이 자주 다니는 방송국 근처에 작은 구두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구두방을 열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을 때 차용우는 이상하게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도하은,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어. 이른 아침 방송국 근처 골목길에 작은 구두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 할아버지의 구두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이곳은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였죠. 차용우는 오래된 목재 의자와 낡은 구두 손질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작은 공간을 꾸몄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용했던 도구들 중 일부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오랜만이구나. 차용우는 구두소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 그를 반세기 전으로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작은 구두방에서 시작해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구두를 닦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차용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도하은을 관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그는 도하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방송국 건물에서 나와 카페로 향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도하은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당당하게 걸었죠. 차용우는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도하은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화기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늘 인터뷰에서 그 질문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통화를 마친 그녀는 한숨을 쉬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차용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롭군.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네. 그날 이후로 차용우는 매일 구두방을 열고 도하은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아침 8시쯤 방송국에 출근해서 저녁 7시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가끔은 아들 차민석이 고급 차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도하은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차민석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차용우는 도하은의 또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커피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옷에 흘린 카페 직원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것을 목격했죠. 또 다른 날에는 길에서 마주친 팬이 사인을 부탁했을 때 카메라가 없자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역시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되는 법이지. 차용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기분 나쁜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차용우는 구두방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도하은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일하게 지붕이 있는 차용우의 구두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도하은은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차용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많이 젖었소. 수건이라도 드릴까요? 도하은은 처음으로 이 구두방 주인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카락, 그리고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차용우는 깨끗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도하은은 그것을 받아 얼굴과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구두방이군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 네, 옛날 방식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찾지 않지만요. 도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차용우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구두약과 소를 다루는 노련한 손길이었죠. 오래 하셨나봐요, 이 일을. 평생을 이 일로 살았소. 차용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도하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차용우는 그녀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부드러운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내가 이미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녀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내일 아침 방송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알겠죠? 전화를 끊은 도하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차용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이 좀 복잡해서. 괜찮소?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게 살지. 차용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약을 문지르며 덧붙였죠.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더 부드럽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도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나이 든 사람의 충고라 생각하고 들어주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또 만날 수 있어. 좋은 관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 도하은은 말없이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놀람, 불편함,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움까지도. 비가 그치자 도하은은 서둘러 구두방을 나섰습니다. 수건 감사합니다. 다음에 돌려드릴게요. 차용우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면 돼요. 도하은이 떠난 후 차용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하은에 대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의 완벽한 이미지와 달리 실제 그녀는 이기적이고 무례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우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날 밤 차용우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에 도하은에 대한 관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방송 이미지와 실제 성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임. 하지만 판단은 아직 이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한두 번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지. 더 지켜봐야겠군. 다음 날 차용우는 평소보다 일찍 구두방을 열었습니다. 아침 방송을 위해 서두르는 도하은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도하은은 서둘러 방송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구두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녀는 약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죠. 어제 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선물입니다. 차용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고급 찻잎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걸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차용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절반은 고쳐진 거요. 도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 그녀가 떠난 후 차용우는 찻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도하은에게도 더 알아볼 가치가 있는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지. 차용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도하은,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봐야겠어. 봄비가 내리는 오후, 도하은은
방송국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서두르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난 후 차민석에게 약속이 있어 만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터라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문득 며칠 전 비를 피했던 구두방이 떠올랐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계세요, 할아버지? 도하은이 구두방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용우는 낡은 구두를 손질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구, 아가씨가 또 오셨네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바쁘세요? 도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바쁠 일이 있겠소. 들어오시게. 차용우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도하은은 구두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이곳의 분위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죠. 좁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구두약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지난번에 주신 찻잎으로 끓였소. 차용우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용우는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한 찻잔에 차를 따라 도하은에게 건넸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도하은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였어. 젊은 시절부터 구두를 닦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구두방을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손님이 많으세요? 많진 않지만 나이 든 단골들이 가끔 찾아오시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새 신발을 사지 낡은 구두를 고치려 하지 않지. 도하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 사진들은 뭐예요? 예전 손님들이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 그 중에는 이제는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고. 차용우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자세히 보기 위해 일어나 사진들 앞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치인, 배우, 사업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인들도 있었습니다. 와, 이분들도 다 할아버지 단골이셨어요? 대단하네요. 도하은은 감탄했습니다.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같은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이나 후나 마음씨는 크게 변하지 않지. 무슨 뜻이에요? 도하은이 되돌아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에도 친절하고 성공한 후에도 그대로 친절하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에는 겸손한 척하다가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오만해지기도 하고 구두를 닦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보이는 법이요. 도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사람을 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저 경험이 쌓이는 것뿐이요. 차용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하은을 바라보며 물었죠. 아가씨는 아나운서로 일하신다고 했죠? 재미있나요, 그 일이? 도하은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거든요. 그렇군요.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법인데 아가씨는 가끔 무언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려. 도하은은 놀란 듯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사람을 잘 보시네요. 노인의 직감이라고 생각하시오. 차용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방송 일이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항상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면 바로 비판받고.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소?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지. 그렇지만 제 위치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시청자들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고 SNS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지적하고. 도하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용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게다가 방송국 내에서도 경쟁이 심해요. 항상 누군가가 제 자리를 노리고 있고 조금만 방심해도 밀려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건가요?
차용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지난번에 전화할 때 목소리가 꽤 날카로웠어. 도하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게 제 본 모습은 아니에요.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고, 강해지는 것과 냉정해지는 것은 다르지 않소? 차용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는 법이요. 도하은은 차용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가끔은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의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낀다면 다시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후회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도하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괜찮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는 법이지.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더니 놀란 듯 일어났어요. 어머,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들르시게. 차 한 잔 더 대접하고 싶소. 차용우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꼭 올게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도하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하은이 떠난 후 차용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하은에 대한 첫인상과 달리 그녀 안에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방송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뿐이었을까요? 차용우는 노트에 새로운 관찰 결과를 적었습니다. 내면의 상처와 불안감이 있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듯.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날 이후로 도하은은 종종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방송 전에 잠시 들러 차 한 잔을 마시고 가기도 했고, 때로는 퇴근 후에 와서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곧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도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군. 차용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죠. 그렇다면 아가씨도 행복하겠군. 도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요?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저는 방송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라요. 제가 그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차용우는 도하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아가씨,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도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요. 제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봐.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만약 그가 아가씨의 진짜 모습을 보고 떠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도하은은 차용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제 인생의 선생님 같아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연이란 그런 것이요. 때로는 오래 알았던 사람보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도하은은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소? 차용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방송국에서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아나운서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지?
최근 시청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 이미지가 식상해졌다고. 도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용우는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많이 실망했겠소. 네. 오래 준비했던 프로그램인데. 도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도하은은 고개를 들어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진실이요.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지. 도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제가 며칠 동안 여기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차용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요? 왜 그러시오? 그냥 잠시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방송국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을 느껴보고 싶어요. 차용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도하은이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이 아니오. 더럽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도하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하시오. 일단 구두약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드리지. 그날 밤 차용우는 자신의 노트에 또 다른 관찰 결과를 적었습니다. 도하은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음.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임. 더 지켜볼 가치가 있음. 그리고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이로군. 도하은, 네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구나. 이른 아침 구두방의 문이 열리고 도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평소처럼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지 않았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출근했어요. 도하은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차용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왔구려. 준비는 되었소? 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도하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이 앞을 쓸고 내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오. 구두방은 비록 작지만 항상 깨끗해야 손님들이 기분 좋게 찾아오신단다. 도하은은 빗자루를 들고 구두방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동작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차용우는 그녀에게 구두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두약은 단순히 가죽에 광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차용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구두일수록 더 정성껏 다뤄야 하오. 수십 년 신던 구두도 제대로 관리하면 새 것처럼 빛날 수 있어. 도하은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빛났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과 같네요. 오래되고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요. 차용우는 놀란 눈으로 도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아가씨는 생각이 깊소. 오전 내내 도하은은 차용우의 가르침을 따라 구두를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빠르게 배웠고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차용우는 간단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음식을 사올게요. 도하은이 말했지만 차용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이미 충분히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먹자고.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도하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항상 혼자 서둘러 먹거나 회의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는 게 오랜만이에요. 도하은이 말했습니다. 밥은 천천히 맛있게 먹어야 하는 법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식사를 마친 후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는데 차용우의 오랜 단골이었죠. 어이, 차 선생. 오래간만이구먼. 남자는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 어서 오시오. 구두가 많이 낡았구려. 차용우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새 신발만 사지. 이렇게 수선하러 오는 사람이 드문가 보군. 김 선생은 주변을 둘러보다 도하은을 발견했습니다. 어이구, 젊은 아가씨가 여기서 뭐 하시나? 도하은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김 선생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데 참 보기 좋구먼. 차용우는 김 선생의 구두를 받아들고 도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두는 아가씨가 해보시오. 아까 배운 대로. 도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아까 배운 대로 차분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아가씨, 혹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김 선생이 도하은을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어요. 어이구,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일은 왜?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도하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좋은 일이야. 도하은이 구두를 닦는 것을 마치자 김 선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오호, 아가씨 손길이 섬세하구먼. 이 나이 든 구두가 새 것처럼 빛나는군. 도하은은 그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 떠난 후 도하은은 차용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나요? 잘했소. 처음 치고는 훌륭했소. 차용우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도하은은 차용우를 도와 구두를 닦고 간단한 수선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능숙해졌어요. 손님들은 처음에 유명 아나운서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것을 신기해했지만 곧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구두방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도하은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훨씬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도하은 선배, 여기 계셨네요. 여성이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 어떻게 여기를? 아까 김 PD님이 지나가다 선배님을 봤다고 하셔서 혹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인가 싶어서요. 민지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있는 거야. 어머, 정말요? 방송국에서는 선배님이 잠시 휴가 중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일종의 휴가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어.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요? 구두방에서? 왜 이상한가? 도하은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아니, 그냥 선배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의외라서. 차용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도하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런 곳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실례가 아닐까? 도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직한 일터고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신 분이야. 민지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도하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혹시 여기 온 것 방송국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왜요? 이게 무슨 비밀인가요? 비밀까진 아니지만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하은을 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요즘 방송국에서 선배님에 대한 소문이 좀 돌아서. 도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문? 그냥 선배님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새로운 아나운서에게 넘어간 것 때문에. 혹시 방송국과 갈등이 있으신 건 아닌지. 도하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군. 아니야, 그냥 내가 잠시 휴식이 필요했을 뿐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방송국에서는 다들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워, 민지야. 조만간 돌아갈 거야. 민지가 떠난 후 도하은은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알려지고 말았네요. 차용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세상 일은 어차피 감출 수 없는 법이지. 이제 방송국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인기 아나운서가 구두방에서 일한다. 상상만 해도 내일 온라인에 어떤 기사가 날지 뻔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도하은은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르세요. 연예계는 냉혹해요. 한번 이미지가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죠. 아가씨가 잘못한 일이 아니잖소.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뿐인데. 도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방송에서 쫓겨나서 구두방에서 일하는 불쌍한 아나운서라는 식으로 바라볼 테니까요. 차용우는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렇다면 아가씨가 먼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무슨 뜻이세요? 누군가 아가씨의 이야기를 왜곡하기 전에 아가씨가 먼저 진실을 말하는 거요.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도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그날 밤, 도하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 방송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두방에서 일하며 인생의 새로운 면을 배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이것은 제 선택이며 저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곧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글과 함께 그녀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도 완벽한 스타일링도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하은의 게시물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성 댓글도 있었죠. 방송에서 쫓겨나서 관심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연기하지 마라 같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도하은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구두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두방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도하은 씨, 정말 방송국을 그만두신 건가요? 새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이미지 변신인가요? 차민석 씨와의 결혼 준비 때문에 잠시 방송을 쉬는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이미 SNS에 설명했듯이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방송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이미지 변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차용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여기는 일하는 곳이니까. 기자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노인의 당당한 태도에 놀란 듯 했죠. 도하은은 그 틈을 타 구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이런 소동을 일으켰네요. 도하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용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차민석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하은의 SNS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하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곳에서? 차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석 씨, 어떻게 여기를? SNS 봤어. 다들 이 이야기뿐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설명해줘. 차용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되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민석을 구두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용우는 그들을 지켜볼 수는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도하은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도하은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소? 차용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소? 네. 최대한 솔직하게요. 제가 방송 일에 지쳤다는 것, 진짜 제 모습을 찾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까지. 차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분이 이해해 줄 거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민석 씨의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그분은 매우 엄격하신 분이라 아마 이 상황을 좋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도 결국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일 테니 이해하실 거요. 도하은은 차용우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가끔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 정확해서 이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차용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오래 살다 보니 사람 사는 이치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이요. 그날 밤 차용우는 자신의 노트에 새로운 관찰을 적었습니다. 도하은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려는 용기가 생겼음. 아들과의 관계도 더 솔직해지는 중.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음. 다음 날 도하은은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구두방에 왔습니다. 그녀는 차용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차용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냥 가끔 할아버지가 저의 상황이나 제 약혼자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차용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소? 그저 아가씨가 이야기해 준 것들로 짐작할 뿐이지. 도하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용우는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차용우는 생각했습니다. 도하은이 더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침 일찍 차용우는 노트북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하은에 관한 기사가 온라인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기 아나운서 도하은, 구두방 아르바이트? 방송국 내부 갈등설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는 도하은이 방송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구두방에서 일하는 것은 일종의 항해 표시라는 추측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사는 도하은과 차민석의 결혼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었죠. 차용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이란 항상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언론에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도하은이 구두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나 보군. 차용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조금 봤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많더군. 네. 어제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방송국 동료들, 기자들, 심지어 예전에 한두 번 만난 적 있는 사람들까지. 도하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이 아가씨를 괴롭힐 이유는 되지 않소? 도하은은 안쪽 서랍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그날 오전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도하은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정말로 구두방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온 것이죠. 일부는 진짜 구두를 수선하러 왔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도하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하은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차츰 편안하게 대응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구두를 닦아주었죠. 그리고 가끔은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왜 구두방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한 여고생이 물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구두를 닦는 일은 겸손함과 인내를 가르쳐 주죠. 도하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방송은 언제 다시 하실 거예요?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생각이에요.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요. 오후가 되자 구두방 앞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국 관계자도 함께였죠. 박 국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하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용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도하은이 말했습니다. 도하은과 박 국장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용우는 구두방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도하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도하은은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차용우가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방송국에서 저를 해고하기로 했대요. 뭐라고? 차용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약 종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해고죠. 구두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방송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요. 차용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방송국 입장에서는 제가 허락 없이 외부 활동을 한 거니까요. 게다가 최근 제 프로그램 시청률이 떨어진 것도 있고. 도하은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차피 저도 언젠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차용우는 그녀의 강한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하은에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꿈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차용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도하은의 해고 소식은 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방송국의 결정을 비판했고 일부는 도하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도 여전히 많았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네. 애초에 아나운서 자질이 부족했던 거 아냐?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상관없겠지. 이러한 댓글들을 보며 차용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도하은을 관찰하기 위해 구두방을 열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하은은 평소보다 늦게 구두방에 도착했습니다. 차용우는 그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를 보자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차용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하은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네, 약속드렸잖아요. 끝까지 배우겠다고. 그날은 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구두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도하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점심시간, 차용우는 도하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날씨도 좋으니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읍시다. 도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 아래 벤치에 앉아 차용우가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요리도 잘하시네요. 도하은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지요.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 도하은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이요? 이제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요. 차용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가씨,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기회가 되는 법이요. 소중한 것이요? 그렇소. 아가씨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하은으로 살아왔소. 하지만 그 타이틀을 떼고 나면 진짜 도하은은 누구일까? 그것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것뿐이요. 도하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는 여정이 인생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거요. 도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 나도 아가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두 사람이 구두방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도하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하은 씨.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하은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았어. 우리 딸이 당신을 얼마나 롤모델로 여겼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다니. 도하은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차용우는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시오, 부인. 무슨 일이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소. 당신은 누구세요? 이 여자의 비열한 행동을 옹호하시나요? 여성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비열한 행동이라니요? 도하은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시오? 차용우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도하은 씨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차용우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부인, 구두 닦기라는 직업을 그렇게 깔보는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정직한 노동은 존엄한 것이요. 그리고 도하은 씨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여성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당신 같은 노인네가 뭘 안다고.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기나 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세상은 냉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여성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도하은을 노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괜찮소? 차용우가 도하은에게 물었습니다. 도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여성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오. 그녀는 자신의 좌절감을 아가씨에게 투영한 것뿐이요. 알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실망스러운 롤모델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두 사람이 구두방으로 돌아왔을 때 차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하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뺨이 빨갛게 부었어.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도하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방금 그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왔어.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서. 차민석은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도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요. 그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은아,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민석 씨,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도하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차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도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방송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차민석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약혼녀가 할아버지께 많은 폐를 끼치고 있네요. 전혀 그렇지 않소? 오히려 도하은 씨는 여기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차용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차민석은 도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그만 이 일을 접고 집에 가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게. 도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민석 씨, 저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제발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 경험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어요. 차민석은 도하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차민석이 떠난 후 도하은은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차용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은 없소.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오. 도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계속해서 구두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날 밤, 차용우는 자신의 노트에 또 다른 관찰 결과를 적었습니다. 도하은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음.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보임. 아직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지만 점점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차용우는 생각했습니다. 도하은,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 아들이 너를 선택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군. 도하은이 구두방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구두를 닦고 간단한 수선을 하는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해졌고 구두 가죽의 종류만 보고도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얼굴에 묻은 구두약 자국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예전의 완벽한 아나운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맑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구두는 어떤 방식으로 수선해야 할까요? 도하은이 낡은 구두를 들고 차용우에게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그 구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두는 굽이 많이 달았구려. 먼저 굽을 갈아내고 새 굽을 붙여야 할 것 같소. 제가 해볼게요. 도하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차용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구두방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도피처로 시작했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도하은이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 차용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이 변장 생활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하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빨리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의 회사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 차민석이 잘 관리하고 있을까? 비서실장에게 가끔 상황을 보고받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도하은이 차용우의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의 잡생각일 뿐이요. 요즘 할아버지가 자주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아요. 도하은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소? 오히려 아가씨 덕분에 이 노인네가 활기를 찾았지.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 가족은요? 자녀분이나 배우자분께서는? 차용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하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직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갔소. 아들은 살아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오. 왜요?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오. 단지 그 아이는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오. 도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부모님께 연락을 잘 안 드리고 있네요. 특히 요즘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아가씨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도하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방송국을 그만두고 구두방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 그렇소.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법이요. 도하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없소. 모든 건 아가씨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요. 그때 구두방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수줍은 표정으로 도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도하은 씨 맞으신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도하은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하은 씨의 팬이에요. 예전에 방송에서 보던 모습도 좋았지만 지금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서. 여성은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도하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지금의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네. 사실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가 지망생으로요. 하지만 늘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도하은 씨가 자신의 선택을 당당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도하은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실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요. 도하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하은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두방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하은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팬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도하은은 그들 모두에게 정성껏 구두를 닦아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한 노인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낡은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이 구두를 좀 고쳐주시겠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그 구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낡아서 수선하기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낡으셨네요. 수선이 가능하긴 하지만 새 구두를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구두는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거요. 그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아무리 낡았어도 이 구두를 계속 신고 싶소. 도하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선해 드릴게요. 도하은은 그날 하루 종일 그 구두를 수선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가죽을 다시 손질하고 굽을 교체하고 안창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났을 때 낡은 구두는 놀랍도록 새 생명을 얻은 듯 했습니다. 노인이 구두를 찾으러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구두요? 마치 새 것 같소? 원래 모양과 느낌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튼튼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도하은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 이 구두에는 내 인생의 추억이 담겨 있어. 당신이 이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소. 노인이 떠난 후 도하은은 차용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요? 방송에서는 제가 그저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직접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 노인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셨나요? 제가 그분에게 단순한 구두가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지켜드린 거예요.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기쁘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법이지. 며칠 후 도하은은 근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역 아이들에게 구두 닦는 법을 가르쳐주는 작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즐거운 표정으로 구두약을 발라보고 솔질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도하은 선생님, 제가 한 건 어때요? 한 꼬마 소녀가 자랑스럽게 닦은 구두를 들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잘했네. 빛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하다. 도하은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도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전통 기술에 관심이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도하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의 교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하은은 단순히 구두방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죠. 지역 노인정에 방문해 구두를 무료로 닦아드리기도 했고,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차용우는 그런 도하은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도하은은 자신의 이미지와 경력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진정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두방 문이 닫힌 후 도하은과 차용우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하은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죠. 아가씨, 요리까지 이렇게 잘하다니 놀랍소. 차용우가 맛있게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빠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찾았군요.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허상을 쫓으며 살았을 거예요. 차용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도하은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도 좋을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하은이 자신을 속였다고 느낄지도 모르니까요.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도하은이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아가씨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죠? 물론이지. 아가씨는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 도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말이요? 무슨 이야기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어요. 제가 실제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아가씨는 어떻게 하기로 했소? 도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방송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요.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차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가씨다운 선택일 것 같소. 그날 밤 도하은이 떠난 후 차용우는 오랜만에 아들 차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변장한 목소리로요. 아버지, 갑자기 전화를 다시 하시니 무슨 일이세요? 차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말이다. 도하은 씨와는 잘 지내고 있느냐? 네, 뭐. 최근에 그녀가 많이 변했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결혼 계획은? 아직 그대로예요. 다만 하은이가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차용우는 아들의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아들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아버지, 그런데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회사 일도 있고, 곧 돌아갈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전화를 끊은 후, 차용우는 자신의 노트에 새로운 관찰을 적었습니다. 도하은의 변화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음.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됨. 곧 정체를 밝힐 때가 올 것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용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도하은, 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차용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고 느낀 것입니다. 도하은의 성장은 이미 충분했고, 더 이상 이 변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밝힐지가 문제였죠. 차용우는 그날 하루 동안 계속해서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도하은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하은이 차민석과 함께 구두방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요? 차용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차용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도하은은 차민석을 바라보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하은은 다시 차용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차민석 씨의 아버지 차용우 회장님이시죠? 차용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 도하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민석 씨가 아버님과 통화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할아버지가 쓰시는 번호와 같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사해봤어요. 차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요? 차용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차용우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확인이요? 도하은이 물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지.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도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보신 거군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차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다. 도하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차용우는 그녀가 배신감을 느낄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침내 도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다고? 차용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구두방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허상을 쫓으며 살았을 거예요. 차민석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은이를 지켜봐 주셨다니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차용우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하은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 도하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과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죠.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차용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요? 도하은은 차민석을 바라보고 다시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선은
방송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녀는 차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더 진실된 마음으로요. 차민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하은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할게. 그게 어떤 길이든지. 차용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자, 이제 우리 셋이서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할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하길 바라오. 도하은과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작은 구두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가면은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들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한 채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어요? 회사는 어떻게 된 거고? 회사는 네가 잘 관리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있었지. 그리고 이 변장은 내가 젊었을 때 실제로 구두 닦기로 일했던 경험을 살린 것이다. 차민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구두 닦이셨다고요? 그래.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구두를 닦으며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지. 그래서 이 일이 낯설지 않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하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는 거요? 차용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영화 같아서요. 대기업 회장님이 변장을 하고 예비 며느리를 지켜본다니. 차용우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좀 우스운 상황이군. 차민석도 마침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세 사람 모두 마음껏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난 후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하은이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보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도하은, 너는 내 아들에게 최고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도하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너는 진정성 있고 성장할 줄 알며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차용우의 정체가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하은은 여전히 구두방에 나와 일을 돕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차용우는 더 이상 구두방 할아버지가 아닌 예비 시아버지였고 구두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세 사람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차용우가 구두방에 들어서는 도하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차용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도하은이 여전히 구두방을 찾아오는 것을 보니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 차용우가 말했습니다. 네, 방송국 PD예요. 새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어요. 도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젊은 남성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 PD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도하은 씨. 오랜만입니다. 김 PD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은 차용우 회장님이세요. 제 예비 시아버님이시죠. 도하은이 차용우를 소개했습니다. 김 PD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차용우 회장님이 여기 계셨던 거였군요. 언론에서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만. 차용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소. 아마 곧 언론에 알려질 테니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소. 세 사람은 구두방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PD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새 프로그램의 컨셉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하은 씨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도하은은 관심 있게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사실
도하은 씨의 구두방 경험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도하은 씨가 구두방에서 일한다는 뉴스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이 달랐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하은 씨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도하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 전혀요. 오히려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주던 예전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지금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도하은 효과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예요. 도하은 효과라니요? 도하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로 도하은 씨를 보고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도하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니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차용우가 물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이 구두방이 될 것 같아요. 김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출연료의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요. 전통 기술을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요. 김 PD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도하은은 차용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PD가 떠난 후 차용우는 도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장학금이라. 좋은 생각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요. 도하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용우의 저택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도하은의 가족과 차용우, 차민석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도하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차용우가 변장을 하고 딸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곧 그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놀랐지만 딸을 그렇게 진심으로 알아봐 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도하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지요. 도하은 씨처럼 훌륭한 분이 우리 가족이 된다니 기쁜 일입니다. 차용우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차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하은이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차민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도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최근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 나는 이런 너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도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차민석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민석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차민석은 반지를 도하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모두가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하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 도하은의 어머니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하은과 차용우는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죠. 회장님, 아버님, 이제 구두방은 어떻게 되나요? 도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용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운영할 생각이요. 물론 변장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요? 하지만 회사 일도 있으실 텐데. 이 나이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이 어디 흔한 일이요? 구두방은 이제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물론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구두방을 열 생각이요.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가끔 도와드릴게요. 아직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차용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구두방을 통해 청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요. 전통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도하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제가 방송을 통해 홍보도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하은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정말 실망하셨죠? 차용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지 첫인상일 뿐이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아가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 편견도 깨달았어. 저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제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거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 말이요. 도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는 거요? 차용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금의 제 모습을 몇 달 전에 제가 봤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두방에서 일하고 방송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차용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정원의 봄꽃들을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우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죠. 그런데 아가씨는 어떻게 내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소?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정확했어요. 특히 민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리고 구두방의 사진들 중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님 모습이 있더라고요. 민석 씨와 너무 닮아서 눈에 띄었죠. 역시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졌군. 차용우가 감탄했습니다.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차민석이 다가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두 분 무슨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차용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끼워주세요. 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차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하은은 일찍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차용우는 이미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도하은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라서 말이요. 차용우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요? 그래, 방송국 사람들이요. 아가씨의 새 프로그램 첫 촬영을 위해 온다고 했지. 도하은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첫 촬영이네요. 떨려요. 걱정할 것 없소. 아가씨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얼마 후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PD가 도하은에게 다가와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죠. 도하은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진정성이니까요. 도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하은은 구두방에 들어서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하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곳, 차할아버지의 구두방입니다. 도하은은 자연스럽게 구두방을 소개하고 차용우와 함께 구두를 닦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몇 개월 전, 저는 방송국에서 쫓겨나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가치였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하은은 구두방을 찾는 손님들과의 대화, 차용우에게 배우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든 스태프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 PD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도하은 씨.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스태프들이 모두 떠난 후 구두방에는 도하은과 차용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오늘의 촬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한 것 같나요? 도하은이 물었습니다. 완벽했소. 아가씨의 진심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고 생각하오. 도하은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말했죠. 아, 그런데 우리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 언제로 정했소? 3달 후 5월 20날로요.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차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도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결혼식 전날 아버님께서 제 구두를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아버님의 손길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차용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감동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요. 봄볕이 구두방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생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차용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구나.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는 것. 도하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곳에서 배운 진정성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두를 닦아볼까요? 도하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하지. 차용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구두약을 바르고 솔질을 하고 천으로 닦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속에 그들의 특별한 인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5월의 마지막 주, 도하은과 차민석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대형 호텔이나 웨딩홀 대신 작은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이죠. 결혼식 전날 저녁, 도하은은 약속대로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차용우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큰 날이구려. 차용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긴장한 듯 웃었습니다. 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결혼식에서 신을 하얀 구두가 들어있었죠. 약속대로 왔어요. 아버님께서 닦아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차용우는 상자를 받아 구두를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구두구려. 제가 직접 골랐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요. 차용우는 구두를 작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도구들을 꺼냈죠. 최고급 구두약과 부드러운 천,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브러쉬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도구로 준비했어. 차용우가 말했습니다. 도하은은 차용우가 구두를 닦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노련한 손길로 구두약을 바르고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도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버님께서는 왜 구두 닦기로 변장하셨어요? 다른 직업도 많았을 텐데. 차용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요. 구두를 닦는 사람은 손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 그런 상황에서 아가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도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실망하셨겠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 그리고 아가씨는 정말로 변했어.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진짜 제 모습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차용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작은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요. 변화는 아가씨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그는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하얀 구두가 점점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 구두는 단지 결혼식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앞으로 아가씨가 걸어갈 인생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지. 차용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도하은이 소중하게 구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구두 손질이 끝났습니다. 구두는 마치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성이요. 차용우가 구두를 도하은에게 건넸습니다. 도하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구두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일 이 구두를 신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바라오. 도하은은 차용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결혼식 당일, 작은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자연스러운 꽃과 나무들이 공간을 채웠죠. 하객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 제한되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도하은이 구두방에서 만났던 동네 주민들, 그녀에게 용기를 얻었다는 팬들, 그리고 그녀의 새 프로그램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에 출연했던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도하은의 초대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차민석은 긴장한 모습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차용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긴장하는구나. 차용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차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네가 그녀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든든해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은이를 시험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는 그저 제 행복을 위해서 그러신 거니까요. 차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행복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은이도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그녀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신부 대기실에서는 도하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였죠. 그녀의 어머니가 베일을 조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도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순간을 즐기렴.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도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그녀의 특별한 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던 완벽한 이미지의 아나운서가 아닌 꾸밈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린 피아노 선율과 함께 차민석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을 때 도하은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차용우가 정성스럽게 닦아준 하얀 구두가 빛났습니다. 그 구두에는 단순한 신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하은이 걸어온 여정,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의 상징이었죠. 식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차용우는 감동에 젖은 눈으로 도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구두방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하은이 차민석 옆에 섰을 때 두 사람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 어린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차민석,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나가고 당신의 꿈과 열정을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도하은, 당신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제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반지 교환과 함께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도하은과 차민석은 모든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도하은은 구두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두가 없었다면 이 결혼식도 없었을 거예요. 도하은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이 늙은이도 삶의 활력을 되찾았소.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노인이 감동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회 중간에 도하은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하객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신 한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하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차용우 회장님, 저의 예비 시아버님이자 구두방 할아버지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십니다. 도하은은 차용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시험하기 위해 변장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두방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차용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내가 할 말이요. 아가씨를 통해 나도 많은 것을 배웠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소. 모든 하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도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PD였죠. 도하은 씨, 축하드려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첫 방송 시청률이 나왔어요. 동시간대 1위예요.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도하은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차용우와 차민석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축하해야 할 일이군. 차용우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기뻐요. 하지만 더 기쁜 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도하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도하은과 차민석은 작은 정원에 남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민석 씨. 도하은이 차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특히 아버지와 하은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더 기뻤어. 그동안 저는 완벽한 이미지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걸요. 차민석은 도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게 됐어. 네가 보여준 용기와 성장이 정말 아름다웠으니까. 한 달 후 도하은의 새 프로그램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직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에 갇힌 아나운서가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차용우는 약속대로 구두방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변장을 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구두방을 운영한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화제가 되었지만 곧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시작한 청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통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구두방에 모여들었고 차용우는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전해주었죠. 도하은과 차민석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도하은은 종종 구두방을 찾아 차용우를 돕기도 했고 방송에서도 구두방과 청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하은과 차용우는 구두방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도하은이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나이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구려. 차용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청년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소. 젊은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도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운지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가 아가씨에게 바라던 것이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말이요. 도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방송 일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죠. 차용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지. 네, 아버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받은 것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더 성장하는 것.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도하은은 문득 자신의 발에 신은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차용우가 닦아준 그 하얀 구두는 이제 특별한 날에만 꺼내 신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아요. 제가 우연히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구두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그런 작은 우연들로 이루어지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그 우연을 어떻게 의미 있는 필연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 도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재미있게 하는 거요? 차용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외모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변화는 성장의 증거요.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셨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차용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방 앞으로 차민석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마치고 도하은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소? 차용우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새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그것 참 다행이구나.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구두방 문을 닫고 나오려는 순간 한 젊은 여성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문 닫으셨나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영업은 끝났소. 차용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구두를 좀 닦으려고 했는데. 여성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도하은, 차민석, 차용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용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특별히 한 분만 더 받아드리겠소. 중요한 면접이라니 최선을 다해 닦아드리지요.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두방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차용우는 전문가의 손길로 여성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고 도하은은 그 옆에서 도왔습니다. 차민석은 여성에게 차를 대접했죠. 어떤 면접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도하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방송국 PD 어시스턴트 면접이에요. 사실 저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성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도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네, 맞아요. 도하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곳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구두방인 줄 몰랐어요. 지금 깨달았어요. 도하은과 차용우, 차민석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도하은이 말했죠. 그렇다면 내일 면접 준비를 함께 도와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성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작은 구두방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차용우는 구두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순환이지. 내가 도하은에게 준 것처럼
이제 도하은이 다른 이에게 주고 있구나.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두방 안은 따뜻함과 정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도하은은 그날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우연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하은이 차용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용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구두방의 불빛은 가을비 내리는 밤거리를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